네, 사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하루 종일 이어졌었고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된 것과 좀 비슷한 흐름인데, 자,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와 오늘 조금 차이점을 꼽아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패턴입니다. 어제는 현물, 선물 모두 동반 대규모 매수를 보였다면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매도 규모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었고요. 그것을 화학이나 정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정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조금 전에 마감 시황 점검을 해드렸듯이 LGU 플러스 그리고 두산중공업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자라고 전문가들이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결과가 어떠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온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함께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오늘 통신주 가운데서 LGU 플러스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SK텔레콤이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진했습니다. SK텔레콤은요. 매출액 4조 152억 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6% 밀려난 채 이제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846억 원, 42% 넘게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이 인하됐고요. 또 LT, 롱텀 에볼루션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SK텔레콤 이런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그래도 상승을 켰습니다. 0.71% 오르면서 14만 2천 원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통신주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LGU 플러스가 특히나 좋은 흐름이었는데 LGU 플러스는 잠시 뒤에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진해운 실적 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SK텔레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흑자 전환했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8.4% 늘어났고요. 발표치로는 2조 8,31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매출액이 증가한 부분은요. 컨테이너선 운임, 회복됐고 또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한진해운의 주가는 실적과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였죠. 오히려 2.7%대 밀려났습니다. 14,150원에서 오늘장 마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실적 내놨습니다. CJ제일제당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봅니다. 매출액이 2조 4,40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55% 이상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이 1,472억 원, 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CJ제일제당의 이런 실적은요.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이 생물자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CJ제일제당의 주가 흐름은요. 3.9% 급등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로 진행이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이렇게나 상승폭을 키운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11,000원 상승하면서 29만 2천 원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전략 세워봐야죠. 자리 옮겨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보셨듯이 오늘 마감 가격은 코스피 1,869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오늘 밤 진행될 ECB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 내용과 함께 내일 시장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MTN 상상클럽 한결자산 진용준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견조하다라고 오늘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이 정도면 견조하다는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일단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입니다. 5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새 5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돌려서 상승 추세 안에서 어쨌든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을 본다면은 사실 그동안 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많이 좀 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오전 중에도 보면 창투사나 정유, 전기가스, 기계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쩌면 기존에 강했던 전기, 전자나 자동차들이 안 갔기 때문에 주도주가 죽는 장세니까 이게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라는 것은요, 추세 속에서는 조정을 잠깐 받더라도 꾸준하게 어떤 이전 조정 자리보다 더 올라가는 자꾸 고점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속 급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만 어제와 그제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추세 유지 관점에서도 일정 기간의 휴식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외국인 수급 조금 더 볼게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2,100억 원대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대규모 매수를 함께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한 200억 원 이상의 팔자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건가요? 찾자면 당연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불과 한 달 반, 2달 전쯤에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거의 같은 질문이 외인들이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선물은 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질문하신 적 있죠. 기억나네요. 네, 그 당시에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하면서 그쪽으로 물량을 떠넘기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쨌든 외인들이 중장기적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 국면에 있는 게 사실이고 외인들이 하루 매수 들어온다고 반가워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 물량을 상당 부분 넘겨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매수해 놓은 잔량이 얼만큼이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의 이 외인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은 그때와 정반대로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서 그 물량을 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처럼 일시적으로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간헐적인 것도 아니라 지금 연속적으로 5거일 연속 의미 있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물량이나 수급으로 볼 수 있는 외인 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리 없는 어떤 지수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지수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탄력 둔화돼서 뭐 아래로 다시 꺾이기 전까지는 좀 느긋하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일시적 조정 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쪽이시죠?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만 보면 그게 예. 아무래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었던 종목 하나 볼게요. LGU+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략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U+ 3%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 KT 그리고 LGU+ 우리나라 이제 최대 3대 이동통신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는 만년 꼴찌가 LGU+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이거 슬슬 치고 올라가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홀로 주가 흐름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가야 하는 것인지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대표님? 네, 일단 LGU+가 말씀하신 대로 통신 3사 중에서는 만년 꼴찌였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 뭐 점유율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돈 버는 것도 아쉬울 수 있죠. 근데 이 LGU+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강세 배경 있습니다. 일단 LTE 서비스 4세대 이동통신이라는 걸 들어오면서부터 LGU+가 과감한 투자를 계속 단행해 왔거든요. 작년에도 그 전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의 어떤 과감한 투자, 1조 이상의 투자를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투자는 꾸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 실적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실적에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하반기에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목표치가 가입자 1,000만이었습니다. 물론 4세대만이 아니라 이제 무선통신사 가입 모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LGU 플러스가 1,000만 목표치를 올해 목표를 벌써 달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경쟁사들의 어떤 수치를 본다면 SK텔레콤이 벌써 지금 2,600만 그리고 KT가 1,600만입니다. 1,000만이라는 수치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 면에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통신주를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리는 개념이 ARPU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ARPU. 그때 그렇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생각이 잘 안 나요. 구매하는 고객들의 어떤 객단가, 그러니까 네네. 결제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아, 이 통신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요. 네네. 근데 이 ARPU가 높아지면은 단기간에 우리가 뭔가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건을 제어를 직접 주고선 그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통신사들의 대부분 고객이 유료 고객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ARPU가 높아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그 기본료를 1,000원, 500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갑자기 다 해약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적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LG U 플러스의 ARPU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29,0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바로 그 방법이 과거에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이전의 핸드폰들에서는 ARPU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LG U 플러스가 과거 LG텔레콤의 이름을 달고 있을 때 다들 통화 품질도 조금 덜 좋고 아무래도 그 새로운 단말기도 덜 나오는데 왜 그걸 쓰냐고 이제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들 하죠. 네. 근데 그 당시에 ARPU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경쟁사들보다 엄청 낮았다는 거죠. 네. 점유율도 낮은데 가격까지 싸니까 돈을 더 벌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4세대 이동통신 넘으면서부터는 이 ARPU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그때에 비해서요? 그렇죠. 새로운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요금제가 다른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ARPU가 상당 부분 상승해서 29,000원대, 지금 KT의 ARPU가 28,000원대가 나옵니다. 더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고객들한테 벌어들일 수 있는 돈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고요. 이제 점유율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은 네. 앞으로 좀 당당한 경쟁을 더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주가 좀 봐주세요. 오늘 네. 이제 보니까 6,900원대 LG U 플러스가 마감이 됩니다. 보니까 주요 이평선들이 20일 이평선이 60일, 120일 모두 뚫고 올라가는 지금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한다면 좀 가능할까? 요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LGU 플러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차트가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주 중에서는 좀 집중할 만큼 상당히 의미심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LGU 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유난히 LGU 플러스만 상승 탄력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면에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크게 작용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외인은 이제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이제 6,000원대 초반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자리에서 기관이 벌써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대부분 외인들이 작용을 많이 안 합니다. 급등을 시키기 전에 조용할 때, 예를 들면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이런 데서 보통 외인들이 관심을 갖지,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 외인들이 단기간에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게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외인이나 기관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매집 국면에 많이 집중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더 많이 점쳐봐도 좋겠습니다. 예. 혹시 대표님 그 차트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단기 네. 목표가 하나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것은 과거의 흐름에서 그렇죠. 뭐 토대로 해서 매물대를, 나오는 그쵸? 것이죠. 위에 어디쯤 쌓아놨나 이런 것들 파악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일봉상 본다면은 이전 고점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구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은 대부분 최근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뭐 무리될 만한 그런 위험한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로 올라갈 때 아주 오랫동안
예전에 고생했던 통신주들의 그 자리 약 8,000원에서 9,000원짜리쯤 가면은 이젠 단기간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또는 네. 과거에 본전 찾았다는 그 본전 심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가격이 지금 이제 7,000원 내외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20-30%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시면은 큰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들도 함께 짚어볼게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아, 근데 이거 정유주의 상승세는 좀 의심스러워요. 매일매일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기 일쑤고요. 일단은 바닥까지 내려올 때는 내려왔고 이제 3분기에 대한 뭐 업황 개선 이런 기대감이 또 한 번 부각되면서 오늘 오르긴 했는데 대표님 정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사실 정유주는 대충만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또는 네. 외인 기관이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자면 이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언제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챙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들, 정유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입니다. 일단은 원유를 사 들여올 때 원유값을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여일간,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원유를 이제 공급을 받죠. 그 공급받은 원유를 받은 시점에서 이제 팔 때 유가를 이제 정산을 해서 팔게 되죠. 대부분 유가는 상승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시차만큼 자연스레 이 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요번에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었어요. 당분간 그 SK 이노베이션이든 SO일이든 GS든 모두 실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2-3개월간 꾸준하게 횡보를 좀 해왔다는 거죠.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의 의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투자,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환경이나 사업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 하반기도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매출을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이제 뭐 요번에 FOMC 22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양적 완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유가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정유사들의 어떤 실적 부분은 분명 개선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도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가 하반기에 많죠. 그래서 2분기 이후로 어떤 기대감 아직 살려가고 있는 위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정유주 하면 앞서서도 화면 보셨듯이 GS, 뭐 S-오일,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탑픽 하나 꼽아주신다면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나아 보입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꾸준하게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지금 뭐 대이란 어떤 무역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펙의 주요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도 원유 생산을 하죠. 과거에는 미국이 비축만 할 뿐 밖으로 내질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원유 생산량 제고 얘기도 해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무역 제재 조치를 이제 타당성이 있다 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은 악재보다는 아직 호재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유주 중에서 한 종목 좀 한번 골라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GS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창수 회장님이 이제 최근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영업 환경이 많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의 이제 주요 사업군이 뭐 에너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건설 쪽이 아무래도 주요 산업이 될 텐데 에너지라면 이제 GS 칼텍스 앞서 말씀드린 정유 부분이 있겠고 리테일 부분은 GS 리테일이라는 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GS 건설이겠죠. 근데 이런 주요한 사업 부문에 투자를 계속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더더욱더 어떤 강력한 투자로 매출 확대에 힘쓰겠다는 발표도 한 바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탄력도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곁들여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오늘 밤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시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